당연히 수요를 톤순들 안녕하세요. 메모리 가격이 비싸지니까 판매하는 메모리 그 PC나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모바일 핸드폰이나 눌러주세요. 이런 것들도 다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전방 수요를 위축시키는 현상, 디맨드 디스트럭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게 스마트폰, PC, 가전 같은 세트 부문에서 심화될 가능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는 계속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좀 앞으로의 반전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심리를 회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 이후부터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걸로 현재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거는 우리가 계속 좀 신경을 쓰자. 어쨌든 전방 수요가 위축이 되면은 당연히 수요에 대한 의무식 이런 것들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가상의 어떤 투심을 회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게 미국 때문입니다. 아, 지금 미국은 별로 내부적인 분위기가 좋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약간 제가 내부적인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못해요. 미국이 다이아몬드 제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미국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제 그 이렇게 여기 옆에 있어서 계속 주가 상황도 상당히 제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그래서 경우에는 지난주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 쪽으로 좀 군사들이 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언급을 좀 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긴장감이 고조가 됐거든요. 주말 사이 이런 내용들도 좀 많이 고조가 됐었고, 걱정하는 내용이 꽤 많았었고, 네, 근데 아니 나 바보 실질적으로 같았어. 이란과 미국 간의 어떤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많이 제한적이라고 나는 봐요. 이 스테이지는 일단은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이런 상황에서 유가를 자극시킬 만한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면하는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좀 리스크 요인 이후는 시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지금 디스트럭션 그게 좀 커지고 있는데, 이게 1월 31일에 미국의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또 다시 한번 시각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최장기 셧다운이 진행했었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또 다시 한번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스죠, 이민 세관 정도 보시면 워낙 좀 말이 많은 그 요원의 폭력으로 지난주 주말 이용날 금요일이었어요. 주말 동안에 또 미국의 시민권자가 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반복되고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원 민주당이 이 아이스의 예산 제한을 요구를 하면서 국토 안보부의 예산 승인을 거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폴리마켓 이 베팅 사이트에서도 아마 셧다운 확률이 원래 기존에는 10% 미만 정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80% 이상까지 급등을 하면서 셧다운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에서 되게 높게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이미 얼마 전에 이게 최장기 셧다운이 진행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고용 데이터나 실제로 그런 데이터,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이 된장 사실 혼란이 많이 빚어졌었고, 실제로 중간에 공개가 안 된 데이터들도 있고, 좀 그렇다 보니까 또 다시 셧다운을 하기에는 미국 정부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셧다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좀 쉽지 않은 분이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마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쟁점이 되는 국토 안보부의 과반 관계에서 아무래도 상황이 되는 방안이 좀 유력할 걸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요. 이 경우에 증시 충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안은 이런 이슈가 연말까지, 월 말까지 1월 31일까지 계속 이어질 거여서 미국은 계속 좀 좋지는 못해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좀 한일에 대해서 구두 게임을 주말 동안 좀 시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레이트 큐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미무라 아츠시 재무장 네, 요 사안이 26일에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통해서 레이트 세트를 실시했다는 방식에 대해서 답변한 생각이 없다라고 좀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 실력 뭐세요? 언론사에서 처음으로 좀 보도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중국이 이상의 실력이에요? 연준이죠. 연준이 그 시중은행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엔화, 일본한테 전화는 얼마, 우리나라한테 전화는 원화겠죠. 지금 통화 환율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행위를 레이트 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좀 무언의 압박이거든요. 너네 지금 무한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무언의 경우니까 나와줘서 죄송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네 지금 그 통화 이렇게 절하시켜서 뭐하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회원님도 최후 통첩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레이트 체크가 진행이 됐다라는 내용이 지난 주말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시장에서는 다 정부가 아시아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일본과 미국 간의 공동 계획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좀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시선을 걸로 시장에서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엔화도 급락을 한 거고, 원화도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화도 거의 2% 하루 만에 빠졌고요. 원화도 거의 2% 가깝게 급락이 나왔죠. 네, 그래서 오늘 일정에서 반대적으로 거기서 이런 수출 계약 중심으로 이해가 안 돼.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일본은 그냥 오늘 안 오케이, 가자. 그 대형주들 내일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때문에 제 생각이 나가지고, 원래 보통 그 최근에 데이터를 좀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월말 선거일 좀 불안한데? 속거일 응? 이런 날 4일 정도 있잖아요. 이 4일 동안 그 코스피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몇 달 동안이죠? 거의 6개월 동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꽤만 하네. 어쨌든 최근에 몇 달 동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흐름이어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손을 대시면 안 된다. 오케이.
답변되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 어쨌든 메이크업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좀 쉬우네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아시아 도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국이 수학을 제한적이겠다. 통화 가치가 떠오를 가능성은 제한적이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겠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환차익을 노리는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우리나라 중심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 한일적인 측면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소프트 안 키. 영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도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커피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소장님이라고. 근데 일단은 소장님이 쉬니까 소장님이 주식에 잘 표현을 했는데 오늘 반도체 소장 그리고 하겠습니다.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쉬었는데 이때까지 있는 원액 IPS, ISC, 이론공업, 이론 종목들 있잖아요. 네,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원익 IPS ISC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빅커는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니 옆에서 우리 연습하면 잘 하게 됩니다. 이제 막 추세를 터나기 시작한 타입이어가지고 오히려 관심 있게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호공업은 이미 전고점 돌파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 오비스트가 반도체 소비자 주들이 알겠죠? 오늘은 좀 매우 강했습니다. 왜냐면 정품 장학이는 아니에요. HBM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메모리 그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이어지고 저는 있는 무조건 HBM도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공식 공급에 아빠는 아예 줘요. 그래요. 그래서 삭제시켜. 삭제하고 어쨌든 SK 하이닉스 같은 아빠 경우는 폰에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그 사양 자체를 기존에 요구했던 것보다 저는 전체를 SK 진짜 하이닉스도 그 높게 요구하는 많이 그 수요를 맞추느라 잘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그때 안 했습니다. 최근에는 보도가 됐었는데 아마 그 수준을 거의 다 맞췄다라고 한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재밌어요. 평가해야 되니까요. 적으로 엔비디아 측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우와! 네, 어쨌든 HBM 시장의 협상력이 지금 메모리 여기서 또는 메모리 업체가 공급자 우리 시장이 똥내는 SK 하이닉스가 아 제가 좀 잘못된 치기네요. 할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처는 엔비디아, AMD, 구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격 결정권이 완전 메모리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비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원래 HBM의 시장 예상가가 500달러 정도 중반이었었는데 현재 협상가가 600달러까지 올라왔대요. 그래서 전 세대 HBM3 같은 경우에도 5세대 HBM도 지금 40에서 50% 가격 인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HBM3는 이미 중국에 그 H200이죠. 그 칩에도 탑재가 되는 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비싸게 건너뛰려고 하는데 건너뛰려고 못할 것 같아요. HBM을 더 많이 빨리 높은 속도로 이제 제공을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 본격적인 양산은 아마 또 떠주면 안 계속 하고 돼. 있어요. 본격적인 어떤 대량 양산과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갈 것 같고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40%까지 확대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당연히 좀 플러스 알파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비자 기업들 상태도 당연히 좋은 요인이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소비자들 공방으로 올라오고 있고 반도체 소비자는 이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마 올해 1분기, 2분기 이때 실적이 주가 상승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미리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소비자 기업들이 좀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비자들도 이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머리 친구 안녕. 나 유튜버거든. 제약바이오는 상대적으로 2차원지 비해서는 조금 약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정부에서 첫 바이오스한테 운용사를 3월 중부터 이제 공모를 시작을 한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임상 3상 펀드라고 해가지고 임상 3상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전임상 그리고 1상, 2상 그리고 3상 이렇게 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임상 3상이 원래 돈이 엄청 많이 들고 되게 시간도 많이 소요하고 리스크가 제일 높은 그런 단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 3상을 좀 국가적인 어떤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주면서 요걸 좀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00억 원 정도 규모 구성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공을 용사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실시하고 상용 의무를 면제하거나 강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 펀드가 미국의 FDA 승인을 받는 국가 신약 컨설턴트 공항을 구성하고 적어도 2030년까지 해당 펀드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FDA 승인을 획득하는 성공사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FDA 승인을 제가 궁금하냐고요? 오, 시간이 짧은데? 너무 짧게 하신 거 아닌가요? 재밌다.
동물 실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상, 2상, 3상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이지. 이 단계 한 단계를 진행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돈이 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드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고가하고 지원을 내가 꺼야 될 것 같아. 이러면 투자를 받아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 지금 현장에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그 정도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확보를 한 기업들이 여기 자 오늘 여기 그럼 빨빨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